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꽤 재밌으면서도 쏠쏠한 우버이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면서도 정말 장점이 많아서 오늘 소개도 장점 위주로 알려드리고 뒤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과 제약사항 등을 알려드릴게요. 우버이츠란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버이츠에 관심이 많으실 가능성이 높겠죠? 우버이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 배달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기동력, 그러니까 자동차라던가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동력과 또 시간, 음식을 배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음식점에서부터 음식을 주문한 고객까지 배달을 해주고 그에 합당한 배송료와 팁을 받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택배 물품이 음식이 되는 거고요. 배송 경로는 음식점에서 출발해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있는 곳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수익은 거리에 따른 기본 배송료에다가 고객이 지불하는 팁이 추가되는 형태이고요. 기본 배송료는 배달이 시작되는 음식점의 위치와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따라 할증이 붙어요. 즉, 다운타운 같이 음식점도 많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무래도 배송기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본료가 더 올라가고요. 식사시간,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역시 기본료가 올라가요. 팁은 사실 고객 마음인데요. 많이 주는 고객도 있고 적게 주는 고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본료와 팁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알고 제가 그 주문을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갑자기 고객이 팁을 줄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우버 시스템적으로 그런 고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팁을 너무 짜게 주거나 안 주는 고객을 최대한 피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실제로 하면서 느낀 우버이츠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게 가장 크게 와닿으실 거고 저도 우버이츠를 선택하게 된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캐나다에 와보신 분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등교와 하교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현재 워크퍼밋이 있고 또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 등하교 때문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9시 등교하고 3시 하교하는데 정신없이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집 청소도 하고 나면 금방 11시 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3시까지 학교에 가려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마저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정도이니 어느 알바, 어느 직장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 수시로 학교에서 뭐 갖다 달라고 연락 오거나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학교 못 보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휴가를 쓸 수도 없고 현실이 여의치 않아요. 그에 비해 우버이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여유롭게 집안일을 끝내고 11시 반쯤 집에서 나와서 우버이츠 앱을 켜고 제 상태를 온라인으로 바꾸면 바로 출근한 게 되어요. 마침 시간도 딱 점심시간이라 콜도 많이 들어오고요. 배달비에 할증이 붙어서 생각보다 수익이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배달하다가 오후 2시쯤 넘어가면
슬슬 점심시간이 끝나서 배달콜이 적어지거든요. 그때 마침 저도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니 우버이츠 앱에서 제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바꿔요. 굉장히 심플하죠?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만약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거나 아니면 중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땐 일을 안 하면 되니까 아이들을 돌보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우버이츠의 장점은 바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면 보통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서빙 혹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여건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알바직들은 보통 최저시급인 시간당 16불에서 17불 정도를 받게 돼요. 서빙을 하는 경우에는 팁을 받기는 하는데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평균으로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버이츠는 시간당 최소 20불에서 25불은 벌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해요. 그리고 노하우가 조금 쌓이면 보통 25불에서 30불 정도 번다고 하는데 저도 일주일 해본 결과 첫 주에는 시간당 20불 정도 벌었고 이번 주부터는 시간당 30불 가까이 벌고 있어요. 물론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25불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주유비인데요. 전기차를 이용하거나 스쿠터,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으시겠지만 저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유비를 고려해야 해요. 간단히 계산해보면 배달을 할 때 보통 시간당 5km 정도 이동하고 연비가 최소 10km/리터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현재 주유 단가가 리터당 2달러 정도 하니까 시간당 1달러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유비를 제외하고도 평균 시급 24달러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벌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버이츠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혼자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회사 동료나 유관부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꼭 부딪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서로 일하는 것이 영향을 주게 되면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거나 하나의 일을 협력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은근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버이츠는 그냥 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상의해야 할 것도 없어요. 차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다음 목적지로 차를 운전하면 돼요. 혹시 음식 주문이 잘못되거나 음식 퀄리티가 안 좋아도 저에게 연락 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배송이 너무 느리거나 배송 도중 음식이 손상되었다면 그건 제 책임이니 팁이 깎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며칠 해본 저의 느낌은 그냥 혼자 게임 속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이에요. 아마 겪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번째 장점은 약간 앞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데 바로 영어를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거나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받을 때 혹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고객이나 동료들과 쉴 새 없이 소통해야 해요. 그럼 저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반면에 우버이츠는 일할 때 대화 자체가 불필요해요. 사실 우버이츠를 하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이죠. 음식을 픽업할 때는 그냥 음식점 들어가서 우버이츠라고 말하고 손님 이름을 보여주면 알아서 포장된 음식을 건네줘요. 음식을 확인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밀봉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고객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는 사실 더 말할 게 없는 게
고객이 음식을 건네주는 순간 고객은 이미 그 음식이 무엇이고 내가 배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궁금한 게 없는 거죠. 보통 고객에게 음식을 주면 고객이 Thank you 라고 해요. 그럼 전 Enjoy your meal 이 한마디면 끝이죠. 그것도 사실 대부분의 고객이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걸 선호해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아요. 단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버이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우버이츠가 생각보다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계속 움직이고 음식물을 들고 다니고 하면 체력적으로 소모가 클 것 같잖아요. 특히 우버이츠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여요. 근데 사실 해보면 그리 힘들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계속 서 있고 무언가 나르고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니면 남자분들의 경우 극단적으로 마트 창고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물체도 많이 들어야 하고 정말 체력적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우버이츠는 아니에요.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하는 데 소모하고요. 배달해야 하는 것도 음식물이라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음식물을 들고 다녀야 하는 거리도 생각보다 짧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시간 계속 운전만 하면 그것도 꽤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버이츠를 하다 보니 10분 운전하고 내려서 음식 픽업하고 20분 운전하고 내려서 고객에게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덜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전거나 도보로 배송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런 분들은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 같네요. 이렇게 우버이츠의 5가지 최대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것들이고 아마도 제가 설명하지 못한 다른 장점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버이츠도 역시 다 좋을 순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버이츠의 단점 혹은 제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시간의 자유로움에 대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라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버이츠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 새벽 시간,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6시 이런 시간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음식점이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인데 한국과 달리 여기 캐나다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고객의 콜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자고 있는 시간에는 콜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걸 좀 확장하면 피크 시간과 여유 시간이 존재해요. 즉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콜이 많고 그 외의 시간에는 콜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애매한 시간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즉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버이츠라는 것이 배송을 하는 것이다 보니 차량이나 바이크, 자전거 등 탈 것이 필요해요. 물론 도보로 배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콜을 받다 보면 보통 짧아도 1,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배송 스피드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기동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우버이츠의 주요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버이츠의 최대 장점은 짧고 굵게 버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도보로 배송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운타운 같은 곳은 은근히 주차하고 그러는 시간에 걸어서 빨리빨리 배송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최근 가장 꽂혀있는 우버이츠에 대해 소개해 보았어요. 정말 장점이 많은 일이고 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혹시 우버이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추천인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금을 나누도록 하시지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